불면의 나라 대한민국. 도대체 왜 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하고 싶고 유혹도 많고 술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 여기는 대한민국, 불면의 나라 대한민국이죠. 다들 자기 싫어하고 자는 시간 아깝고 출퇴근 시간도 길고 도대체 왜 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하고 싶고 유혹도 많고 술도 먹어야 되고 불면의 천국 대한민국. 그래서 멜라토닌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젊은이도 먹고 노인도 먹고 저희 나이 때도 먹고 다 먹어요. 심지어는 요새 애들까지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괜찮으니까 먹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괜찮으니까 이 얘기를 하겠죠? 자, 일단 우리가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며칠 못 자면 되게 졸려요.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진짜 잠을 계속 안 자다 보면은 잠자는 능력이 훼손이 돼서 오히려 잠이 더 안 오게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봅시다. 그 2023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이 8시간 22분이에요.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단지 통계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 활동의 어떤 총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정규분포겠죠, 이거. 다 아시죠? 정규분포, 가우스가 만든 거,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 대충 요 지점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즉,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 유전자의 내대적인 수면이 이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은 넘기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보면 미국 많이 자요. 프랑스 더 자죠. 독일도 자요. 스페인 조금 덜 자지만 역시 8시간 넘겨요. 아, 핀란드 역시 많이 자죠. 밤도 길고. 근데 한국 좀 처참해요. 일본은 더 처참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창의적 기업이 나오는 곳들을 보면 다 이쪽 아니에요?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은 좀 빼고. 스페인 욕하겠다. 하여튼 스페인 빼고. 핀란드, 창의적 기업 많죠. 잠을 많이 자는 나라에서 창의적 기업이 많이 나와요. 팔면 우리나라, 일본 맨날 서로 욕하죠. 남의 거 빨리 베낀다고. fast follower라고. 좋은 말로 fast follower지 그게 뭐 베끼는 거잖아요. 즉, 잠을 평균적으로 덜 자는 나라에서는 창의성이 안 나와요. 창의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꼭 뭐예요?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은 머리 돌아가는 거랑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인류라는 게 생긴 게 한 1000만 년 전에 아프리카 어떤 그 지구대 동쪽에 사바나 초원에서 생겼다면서요. 지금의 뭐 케냐, 탄자니아에 있는데. 근데 인간이란 종족이 뭐 그렇게 센 종족이 아니잖아요. 뭐 손발톱이 뭐 큰 것도 아니고 뭐 치타처럼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데서 8시간씩 잤어요. 옛날서부터. 왜 그래야 하냐면 뇌가 그렇지 않으면 정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은 줄인다, 늘린다, 뭐 많이 자면 어떤 말은 많지만 우리 그 생리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소변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소변 힘 빼면 쫙 나오죠. 잠도 원래 그렇게 자야 됩니다. 다만 뇌에서 좀 더 고위 중추에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잡 영향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소변장애보다는 수면장애 훨씬 많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생리활동이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의지로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생리활동.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슬리피니스를 이길 수 있는 건 슬립뿐이다. 그렇죠? 졸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잠뿐이 없어요. 그래서 잠을 안 자다 보면 그 역설적 불면증이라는 게 생긴다. 안 자면 안 잘수록 더 못 자게 된다. 근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우리 사람이라는 게 사실 그것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긴 했지만 그렇게 뭐 어려운 해결책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쉬운 거에 원하잖아요. 쉬운 거. 그러니까 한 알로 해결을 해보자. 그게 바로 멜라토닌과 수면제죠. 근데 수면제는 의존성이 있다는 건 알고 뭐 무엇을 알고 싶다 뭐 그런 프로에서도 많이 했고 그래서 경각심은 있어요. 근데 멜라토닌에 대한 거는 그냥 뭐 자연물질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21세기 흐름인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는 양극화와 혼돈, 개인적으로 불면.
다 앉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네. 요즘은 특히 그 스스로 빛이 나는 화면을 밤까지 보다가 잠 못 자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빛 공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하간에 불면증이 전 세계적으로 하도 많다 보니까 이 멜라토닌 자체가 21세기 아주 효자 상품이 돼가고 있어요. 각국에서 매출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국 그래프인데요. 1999년 정도에 비해서 지금 이제 멜라토닌 매출이 한 4배 정도에서 5배 정도 늘었어요. 뭐 쓸데없이 사 먹지는 않겠죠. 돈 주고 누가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닌데. 즉 미국에서도 불면증 환자가 이렇게 폭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70세 이상에서는 의약품으로서 필요하거든요. 그 이름이 서카디니에, 지금은 유사 제품도 많이 나왔는데 그게 2022년 처음 나왔어요. 70억 매출을 했대요. 이걸 한 알당 가격으로 나누니까 5,600만 정이에요. 엄청 많죠. 요즘은 훨씬 늘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 멜라토닌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찔끔찔끔 나와요. 뭐 밤에는 좀 나오죠. 그 양이 다른 물질하고 많이 틀려요. 우리가 보통 뭐 호르몬 검사하거나 몸속에 전해질 검사할 때 단위가요. 보통 밀리그램 퍼 뭐 데실리터라든지 뭐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예요. 보통 작은 물질 검사할 때 마이크로그램인데 보세요. 이건 피코그램입니다. 아시죠? 마이크로보다의 1000분의 1을 하면 나노가 되는 거고, 나노의 1000분의 1을 하면 피코. 그러니까 이게 밀리리터, 1리터의 1000분의 1. 근데 우리 몸에 피는 대충 5리터. 그러니까 이제 쉽게 계산하려면은 이제 10배 몇 제곱으로만 보면 되잖아요. 그럼 이걸 10의 3승하고 이것도 10의 3승 해봤자, 아니 그 멜라토닌 농도는, 혈중 농도는 결국 나노그램 수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조금 나오면서 더 파워풀하게 액션을 하는, 작용하는 그런 물질이란 거죠. 강력하고 조금 나오는 거니까 만들기도 힘들고 굉장히 소중한 거겠죠. 우리 몸은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낭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부분은 바로 간내의 뒤쪽인 송과체. 여기 그게 이제 뭐 말은 어려운데 실제로 보면은 왜 그 솔방울처럼 생겼어요. 걔가 잘라면 솔방울, 아주 작은 솔방울처럼 생겨서 소나무 송자, 송과체라고 불리는데 거기서 분비가 되고요. 원료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트립토판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극도로 효율적이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먹었어? 그럼 안 만들어요. 물질을 아껴야 되니까. 그것이 꼭 뭐 스테로이드 계열이나 뭐 그런 것만 그러겠어요. 멜라토닌도 그렇겠지. 그래서 멜라토닌도 외부에서 자꾸 공급을 해주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드는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그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서 멜라토닌을 먹어야 됩니다. 자, 멜라토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멜라토닌은 그럼 주로 언제 나오냐? 밤 1시에서 3시. 이때가 피크예요.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멜라토닌이 나오려면은 깊은 잠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11시 정도엔 자야지 1시에 깊은 잠에 들어가 있어서 멜라토닌이 왕성하게 나온다는 얘기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유행한 적 있죠. 뭐 우리 동북아에는 올빼명 인간이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다 뻥이에요. 그 수면에 관계된 유전자 밝혀보니까 그런 거 없어요. 다 습관이에요. 그냥 습관. 그러면 늦잠 자고 늦잠 일어나는 사람 보통 성과가 적습니다. 뭐 성공학책 보면 다 나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고. 그게 왜 그러냐. 자, 여기 그래프에서 보세요. 아침 7시가 되면요. 멜라토닌 양이 낮이랑 비슷해요. 한낮이랑. 그러니까 뇌가 자겠어요. 눈만 감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뇌가 정돈이 되는데 늦잠을 자는 경우에는, 늦잠을 우리가 잔다고 해봐요. 늦잠을 이렇게 자요. 늦잠을 자면은 거의 태반은 멜라토닌이 거의 뭐 없는 상태에서 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굳이 잠만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 작용을 하나도 못 받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몸이 정비가 안 돼요. 그래서 잠을 우리가 막
뭐 이렇게 잤다 저렇게 잤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일정한 시간 내에 자고 일어나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수면학계에 적게 자더라도 일정하게 자는 게 많이 불규칙적으로 자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아침 7시가 되면 멜라토닌 없어요. 그때 자봤자 소용 하나도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또 슬픈 현실이 있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할까? 일단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로 빼놓기는 사실은 2번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예요. 원래 도시를 계획할 때는요, 철도부터 깐 다음에 주거지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못했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서울 도시개발 이야기라는 책을 쓴 손정목 선생님 얘기입니다. 그분이 서울 도시개발에 한 50년을 같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서울시청에서. 그래서 우리는 일단 돈이 없으니까 철도 대신 길부터 깔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그 결과물이 출근길에 이제 노상 정체인 거죠. 그리고 지금이야 지하철 9호선 뭐 등등이 다 깔려 있어서 많이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옛날에 4호선까지밖에 없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역까지 나가는 것도 멀어요. 그러니까 도시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출퇴근이 직주 근접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의 경우 30분이고 그냥 좀 뭐 출퇴근 할 만해요 한다고 하는데 사시는 분들이 보통 1시간이에요. 50분에서 1시간. 그래서 출퇴근에 2시간이 걸린다. 여기에서 삐꾸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삐꾸가 나니까 퇴근한 다음에 밤늦게 운동을 하면 몸에 열이 나서 잠 못 자. 또 시간이 아쉬워서 왜 사람은 무조건 자기 정비 시간이 15분에서 30분 이상은 필요해요.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그거 없으면 미쳐버려요. 근데 그거 챙기려고 하니까 밤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잠시 늦어. 근데 사람이 그렇거든요. 잠때 한번 놓치면 2시간 날아가요. 즉 11시쯤 잠이 오는데 잠때 놓쳐요. 그럼 1시에 자게 돼요. 바로 2시간씩 못 자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 시간도 부족해요. 정신적으로도 피폐해. 그래서 억울해서 못 자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맨날 많이 주무세요, 많이 주무세요 하는 저도 말은 하는데 환자분들의 어떤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요, 다 포기하고 그냥 8시간 자요. 다 포기하고. 근데 50대가 되니까 때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논문의 트렌드가 있어요. 이 논문의 트렌드라기보다는 우리 과학이라는 건 계속 사실들이 어떤 누적이 되면서 새로운 이론이 생기고 개선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식이었어요. 7시간을 자는 게 좋지 않겠냐? 통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좋지 않겠냐? 했는데 요즘 들어서 논조는 이겁니다. 7시간 못 자면 건강한 걸 포기해라. 아예 포기해라. 6시간 반하고 7시간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7시간 미만은 그냥 몸 작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적으로는 8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멜라토닌 분비량 때문에 50대서부터는 좀 힘듭니다. 그 때문에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면 부족은 누적이 돼요. 예, 분자생물학적으로는 이제 뇌세포의 어떤 사멸되고 뇌세포도 계속 좀 죽고 생기고 하거든요. 근데 생기는 시간이 부족하겠죠. 잠을 덜 자니까. 그 다음에 이제 뇌세포가 죽은 다음에 뭐 찌끄러기들이 생기는데 찌끄러기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좀 뭐 어디 좀 끼어 있고 덜 빠져나갔겠죠. 아파트 단지로 치면 쓰레기차가 잘 안 오는 곳.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은근히 퍼지고 그런 상태가 뇌 속에 형성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꾸 까먹고 핸드폰 어디 두고 가고 뭐 한 말 또 하고 남의 말 못 알아듣고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뇌의 관점에서 본 거고 여기저기 아파요. 특히 자기 몸에 안 좋은 부분부터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어떤 이석증 잘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세방골관이 약해서 이석증 잘 걸리는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잠 조금 못 자면 피부 건조증 생기고 아토피 생기고 그런 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잠 조금 못 자면 시력 팍팍 나빠지는 분들 있고요. 그래서 메이저한 큰 병, 뭐 심장병, 뇌졸중, 암 이런 거 생기기 전에 여기저기가 아파요. 그냥.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설적으로 계속 불면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못 자면 못 잘수록 잠자는 능력 자체가 훼손이 돼서 불면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는 거, 잠을 부족하게 자는 거는 이건 자해예요. 자해. 공갈을 할 사람은 없으니까 자해 공갈은 아니고 자해. 사실 언어 순화해서 썼어요. 어떻게 보면 서서히 자살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 좀 슬픈 얘기예요. 하여튼 이거 잠을 못 자는 건 자해다. 자해. 그래서 빨간색으로 썼어요. 무서우라고. 제 여담인데요. 조선시대에는 임금보다 내시가 오래 살았대요. 웃기죠? 그래서 임금의 평균 수명은 46세, 내시는 70세였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는 비정상적으로 오래 산 임금이 한 명 있죠. 통계적 교란을 일으키는 영조 같은 임금이 있죠. 그 말도 안 되는 시대에 80세까지 산. 그 당시에 80세까지 산 건요. 100m 달리기에서 9초 6 찍었다.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유전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걸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런 조선시대 임금들은 왜 자기를 맨날 니 하고 쫓아다니던 내시보다도 훨씬 덜 살았느냐. 이게 조선 왕조 자체가 성리학 기반인데 그 성리학적 이상 세계에서는 원래 임금은 4시간을 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고 뭐 밤늦게 자기 전에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 공부하고 1시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1시서부터 5시간 잔 다음에 또 일어나서 새벽에 새벽 선생 불러가지고 또 뭐 경연이라고 과외 받고 뭐 하고 뭐 이래야 된대요. 그래서 성실하게 산 임금들일수록 좀 단명을 하고 그랬었어요. 좀 게으르고 그냥 업적도 별로 없고 그런 임금일수록 좀 제대로 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는 수면 문제다. 수면 시간의 문제다. 이거죠. 그렇죠. 임금이 뭐 4시보다 뭐 후진 침구를 썼겠어요. 아니면 뭐 욕망을 해소를 못 했겠어요. 아니면 뭐 못 먹었겠어요. 수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라고 그러잖아요. 싸는 걸 안 할 생각은 안 해요, 보통. 먹는 거는 요즘 일부러 안 먹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생리작용의 범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자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잠은 대소변과 똑같은 겁니다. 생리작용. 슬프게도 멜라토닌은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제일 이제 잘 잘 때가 10세경이에요. 그래서 이상적인 수면을 수면학자들은 10세경에 그 애들 보면 팍팍 쓰러져서 그냥 자거든요. 그래서 애들 자는 애들 막 아빠들이 그냥 이고 이렇게 가요. 그래도 안 깨요. 그게 이상적인 수면입니다. 그래서 30대서부터는 팍팍 가속화가 돼요. 자, 벌써 그래프가 틀려요. 자, 그때 피크를 찍고 이렇게 내려와요. 20대도 벌써 10대랑은 다르죠. 30대가 되면 확실히 달라요. 자, 그래서 누구나 느끼는 게 30대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원래 20대까지는 그 평일에 조금 못 잤다? 그럼 주말에 완전히 보충이 되거든요. 근데 30대부터는 주말이 돼도 깰 시간에 깬답니다. 그래서 피로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말에 낮잠을 안 자면은 그 다음 주가 작살이 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팍팍 줄어요. 그래서 50대 이후는 50대서부터는 젊은이 한 50%가 나온다. 그러니까 잘 수 있을 때 여러분 많이 주무셔야 돼요. 예, 제가 50 넘기면서 보니까 자는 거 노력 많이 필요해요. 네, 별짓 다 해야 되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잘 수 있을 때 주무세요. 건강에도 좋고 돈도 안 들고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되게 건강에 좋은 거 돈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돈 안 들어요. 근데 70대가 되면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의료용 멜라토닌이 원래 나올 때는 75세를 기준으로 해서 75세에 먹어라. 근데 요즘에는 허가 사항이 이제 55세서부터 먹을 수 있게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과학적 근거가 아직 없지는 않아요. 55세에서 확 주니까. 근데 이런 것도 다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 젊었을 때 얼마나 규칙적으로 잘 자느냐, 규칙적으로 8시간까지 자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노화도 확 낮출 수 있어요. 운동도 하면서 늘듯이 잠도 자면 잘수록 늡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멜라토닌이 그렇게 분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이제 잠만 못 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파가 좀 커요. 여파가 크고 안 좋으니 까만색으로 기분도 많이 다운돼요. 멜라토닌 자체가 부족해서 다운되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뇌 기능이 떨어져서 다운되는 면도 있고요. 당연히 잠을 못 자니까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멜라토닌이 이 면역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대요. 면역 부스터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피코그램으로 나온다고. 밀리그램이 아니라 피코그램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밀리그램에 100만 분의 1 농도로 나오는데도 면역력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친대요, 이게. 그러니까 왕이죠, 면역력, 왕. 잠 안 자면 나오는 거. 그래서 잠을 안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상해진 세포를 걸리지를 못해요. 면역세포가 원래 그 유전자가 이상한 놈들은 가서 탁탁탁탁 터트려서 다 죽여야 되는데, 그 뭐, 우리 뾱뾱이 이렇게 터트리듯이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를 못하니까 암 발생률이 팍팍 올라가죠. 노화가 빨라지니까 성인병 많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건 서서히 자살하는 거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 뇌가 그 소중한 멜라토닌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습관에 대한 건 좀 뒤에 만들고 일단은 우리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먹는 거. 또 우리 한국인 또 먹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이거의 원료 트립토판을 좀 많이 먹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필수 아미노산의 하나죠. 그리고 대표적인 식품이 우유죠. 그래서 자기 전에 우유 먹으면 잠 잘 온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상추는 트립토판 아니에요. 그거는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먹어서 잠 잘 오는 거고, 트립토판은 우유다. 닭가슴살이 이게 또 맞는데, 자기 전에 닭가슴살 먹으라는 얘기 못 하겠어요. 그 맨날 뭐 어떻게 먹어요, 그거. 이렇게 저렇게 먹어도 일주일이면 물려요. 그래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치즈랑 우유가 제일 나은 거 아니냐 싶어요. 유제품. 그리고 요즘에 뭐 유제품을 먹지 마라. 유제품 먹으면 뭐 글루텐 어쩌고저쩌고 장이 망가진다 그러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 유기농으로 먹고 그럴 때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28세였어요. 조선 말기에. 서양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때 잘 사는 사람이 50세까지 살고 그랬었어요. 자, 지금은 뭐 글루텐이 어쩌니 뭘 만들어서 먹네 어쩌니 해도 한국 여성 평균 수명 90세 찍는 세상이에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생활 환경이 너무 좋고 우리가 깨끗하고 좋은 걸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침소봉대하는 얘기를 듣지 마시고 직접 세상을 보시면은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 흘러가는 건 잘 아실 수 있고요. 호박씨에 트립토판이 또 많이 들었대는데 글쎄 우리 이게 욕으로나 쓰지 먹진 않잖아요. 호박씨 깐다 이러지. 그래서 이거는 참 좀 안 하세요. 그리고 트립토판의 흡수율을 올리려면 다른 아미노산, 즉 그냥 트립토판이 함유된 단백질 자체를 먹는 게 좋고 아니면 탄수화물하고 같이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하려면 그냥 치즈를 식빵 반쪽이랑 뭐 같이 먹는다. 뭐 식빵 반쪽과 우유를 같이 먹는다. 그러면 트립토판 흡수율이 많이 늘어서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사실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먹는 거는 우리가 불규칙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먹거리가 불규칙한 어떤 생태계에서 우리가 진화를 해오기도 했고, 하지만 우리가 진화를 해오는 동안에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거 있죠. 하루의 반은 낮이고 하루의 반은 밤이다. 그래서 이 밤낮 사이클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이거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근데 이게 규칙적으로 예를 들면 2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나. 이거 안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7시면 끊깁니다. 그리고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6시 반이면 피크를 쳐요. 그래서 8시간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시 30분서부터 대충 6시 30분까지 잔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은 있겠죠.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자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요 시간에 안 자면은 잠의 구조 형성이 제대로 안 돼서 쓸데없이 깨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잔 다음에 여기 아름다운 여인처럼 아침에 햇빛을 쫙 쬐야 돼요. 근데 아침 10시 이후는 사실 비타민 D를 만드는 햇빛은 아니에요. 대신에 그 광 자극 자체가 우리 내재적인 생체 시계를 제대로 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 먹으면 잠은 좀 잘 오는데 체온이 올라가서 잠의 질이 안 좋아져요. 관리하셔야겠죠. 카페인, 요거는 각성 시간, 카페인에 의한 각성 효과는 30분인데 불면 효과는 하루 종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카페인은 정오 이전에 드시자. 오후에는 섭취하지 말자. 중요하겠고. 요즘에 불면증 원인은요, 전부 다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사실. 잠잘 시간 부족 플러스 스트레스. 그럼 이제 우리가 사람 속에 스트레스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 뇌에서 세로토닌이 떨어지겠죠. 유식하게 영어로 써볼게요. 그럼 유식해 보이겠죠? 네. 자, 이 세로토닌이 떨어지면요, 수면의 시작과 유지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약이 하필이면 항우울제로 다 분류가 돼 있어서 이런 거 처방할 때 환자분들의 오해를 많이 받긴 하는데, 여하 간에 스트레스를 내가 스스로 관리하건 누구 도움을 받건 간에 관리를 해야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알고 지나가야 될 게, 이게 역사상 거짓말 큰 거. 에디슨, 이 나쁜 놈. 네. 뭐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인류 건강에는 무지 나쁜 짓을 했어요. 전구를 만든 건 뭐라고 욕은 못 하겠어요. 사실은 뭐 그걸 많이 쓰고 우리도 또 안전해지고 했으니까. 근데 이 인간이 자기는 밤에 3시간을 잔다고 뻥을 쳤어요. 신문 인터뷰에서. 그래서 뭐 근면의 상징 그렇게 잖아요. 에디슨, 근면, 잠 안 자고 3시간밖에 안 잤대. 근데 낮잠을 7시간 잤대요. 예. 그러니까 순 뻥쟁이다. 그리고 언론에만 그랬지 실제로는 지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나이로 꽤 장수했어요. 80세 넘게 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에디슨의 거짓말은 이제 21세기엔 통하지 않는다, 우리 에디게는. 그리고 요즘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빛 공해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 밖에서 들어오는 빛은 암막 커튼으로 커버가 됩니다. 뭐 몇십만 원 좀 쓰면 돼. 그건 큰 돈이지만.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빛 공해를 당하고 있죠. 빛 공해를 좋아해요. 밤에 핸드폰 보면서 뭐 하는 거. 그래서 밤에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흑백으로 만들어 놓고 보셔야 됩니다. 청색광이 눈에 들어가면 잠이 2시간 달아나요. 그래서 흑백으로 만들어 놓고 보세요. 자,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멜라토닌 머리가 된다. 사실 뭐 내일 일도 해야 되고 잠을 운에만 맡길 수 없다. 그럴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습관화죠. 예, 뭐든지 습관화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뭘 하면은 습관화가 잘 돼요. 아니면 혹시 매일 해서 한 2주 하면. 그 멜라토닌 같은 게 먹었을 경우에 우리 몸에서 좀 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멜라토닌을 먹는 게 습관화가 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확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더라도 좀 띄엄띄엄 드셔야 되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50세 이후에 드시라. 네, 50세 이후에. 너무 젊었을 때부터 멜라토닌에 의지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역시 멜라토닌 파는 분들 안 좋아하시겠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네. 그래야 우리 전지적 신경시점 채널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70대 이후는 그냥 안습이죠. 안습. 어쩔 수 없어요. 네. 드셔야 됩니다. 네. 드시고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한 게 더 나아요. 그때는.